4번입니다. 4번. 부동산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아닌 것은 생산 요소 가격 하러 간다. 자,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 공급자들에게 호재입니다. 호재가 아닌 것은, 악재인 것은 마찬가지겠죠. 자, 1.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호재죠. 우측 이동합니다. 생산 요소라는 것은 뭐다? 택지비, 건축비, 이렇게 해도 우리 시험 잘 나온다 했죠. 택지비 하락했습니다. 또 건축비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시험 잘 출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 지급. 아파트 건축업자들에게 국민주택 기금 등에서 국민주택 규모 건축 공급하라고 저리 무이자 대출해 준대. 그러면 국민주택 건축 공급을 증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 대체재 가격 상승. 옆에 이 아파트를 공급할까 말까 이렇게 의사결정 중인데 건설업자가 빌라가 싸대요. 빌라가. 옆에 빌라가 비싸대. 빌라 가격이 비싸면 빌라 공급하러 가버리지. 아파트 공급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공급자입니다. 사는 사람 입장에 있으면 빌라가 비싸면 빌라 안 사고 아파트 더 살 텐데 이거는 공급자니까 빌라가 비싸면 빌라 공급 수익, 더 많은 수익 얻으러 가지 아파트 공급하지 않고. 이게 답이죠. 3번이 답. 아파트 공급 감소. 그 다음에 금리 인하되면 호재지. 우측 이동. 정부 건축 규제가 완화되면 호재이다. 우리 특수 설계한 건축물, 개성 있는 건물 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더 준다 하잖아요. 그러면 개성 있는 건축 공급은 증가하겠죠, 앞으로. 자, 5번. 부동산 관리 형태별 장점과 단점 설명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위탁 관리 경우 건물 관리 전문성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위탁하면 위탁 전문가에게 위탁하기 때문에 전문 서비스를 받는다. 자기 관리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자유관리 경우 소유자 의사능력과 지통제력이 발휘, 강력한 통제력이 있다. 3일 밤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가 신속해진다. 그런 장점이 있죠. 날 새고도 된다니까, 날 새고도. 위탁관리하면 근무시간 끝나면 퇴근해버려요. 내일 또 해야 돼. 그 다음 3번. 신탁관리 경우 신탁회사는 관리 중에 발생한 대인, 대물 사고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탁이 무슨 신탁이다 이거? 믿을 신자. 믿고 많은 걸 부탁했잖아요. 많은 걸 맡겼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비싸다 싸다? 수수료도 높아요. 수수료 많이 주고 많은 걸 믿고 맡겼는데 대인 대물을 등 사고 쳤을 때 나 몰라라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각종 민형사상 책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4번이 틀렸음. 3번 X. 그 다음 4번. 혼합관리 단점은 운영이 곤란해지면 자가관리, 위탁관리, 결점이 노출될 수도 있다. 엄마, 아빠 혼합해서 아들, 딸이 태어났죠. 근데 엄마의 단점, 아빠의 단점이 노출되면 아들, 딸은 쓸만하다, 못 쓰겠다. 양쪽 단점 노출되면 큰일 나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혼합관리 맞습니다. 5번. 신탁관리의 경우 관리비 외에도 신탁 보수가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그렇죠. 신탁 수수료가 비쌉니다. 많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우리가 신탁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면 패스하면 돼요. 옛날에는 신탁도 우리 범위가 돼가 그걸 별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은 범위가 아닙니다. 자, 6번. 다음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유동성 위험이란 부동산 투자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을 의미한다. 맞죠? 단순하게 아파트보다는 전원주택이 현금화 속도가 느리고 빨리 팔리면 시세보다 싸게 팔아야 한다 했죠. 시세가 7억인데 임자 나타났을 때 전원주택 6억에 팔리면 1억 손해봅니다. 이걸 바로 유동성 위험이라 한다. 유동성이 현금이죠. 현금화.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싸게라도 팔아야 한다 이 말이지. 이기 때문에 실무상은 공인중개사 기능이 중요하지, 그지? 임자 나타났을 때 파셔야 됩니다. 자, 2번.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 투자 대안이 있을 경우 투자자들은 대부분 덜 위험한 쪽을 선택하려고 하는 행동을 위험 회피적이라 한다. 맞습니다. 일반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투자자는 위험 회피입니까? 위험 선호입니까? 위험 회피적이죠. 그 위험 회목 같은 말인데 회목하는 회목으로 시험 잘 안 나와요. 위험 회피형 이렇게 나와요. 근데 모든 사람은 일반적 사람은 위험 회피해라. 근데 이 사람 중에서 남자가 공격적이다, 여자가 공격적이다. 전체로 볼 때는 남자가 밖에서 물고 들어와야 되니까 좀 공격적입니다. 벌어와야 되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못 물고 오는 할배 되면 할머니가 공격이다, 할배가 공격적이다. 할매가 공격적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수적은 그래서 공격적, 보수적, 요걸 이제 무차별 곡선으로 옮겨가지고는 무차별 곡선이 창 모양으로 생긴, 방패 모양으로 생긴, 자, 위험 추가, 리스크를 추가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적게 요구하는 것이 공격적이고 보수를 많이 요구하는 것이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는, 이 가운데 있는 스타는 공격적인 사람은 공격 투자를 하지만 보수인 사람은 보수가 아래 있으니까 투자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 기울기가 격격하다, 가파르다, 완만하다 이렇게 해서도 우리 시험에 계속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위험 내용이 산출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민감도, 감도 분석이 있다. 맞죠? 부동산 임대에서는 공실이 가장 민감할 수 있잖아요. 임대가치 높고 낮고 가요. 공실에 아주 민감한 요소 집중관리를 좀 해야겠다. 그러면 공실이 없으려면 어느 시장에 가서 임대업을 해야 될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시장판을 읽어야 돼. 시장판을 잘 읽을 시간이 내가 임대하는 8년 동안 준공공 임대할 때 그동안에 공실률이 가장 낮겠다는 시장판에 그거 가서 준공공 주택 임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시장을 잘 읽어야 되죠.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할 경우 장래 기대되는 소득의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 이랬습니다. 고위험일수록 고요구 수익률, 고위험, 고수익률이다. 틀린 말이죠. 그 다음 5번. 투자에 대한 위험이 높을수록 부동산 가치는 하락한다. 맞죠? 38선 지역, 적정 지역에 북한에 이 비핵화가 안 되면 부회복가 생겨서 땅값 떨어진다. 비핵화되면 올라간다. 자, 7번. 다음 표와 같은 투자 사업들이 있을 때 이 사업에 모두 사업기간은 1년, 싱글 피리어드, 단일 기간 투자, 사업 초기 1월 1일, 현금 지출만 발생, 말기는 현금 유입만 발생, 할인율이 7%, 할인율, 순현재 가치, 순수로 나열된 것은 뒤에 있는 7,490만 원을 나누기 뭐 하면 된다? 1.07, 107 하면 되죠. 자, 그래서 계산기 들고 7490 나누기 107 하면 얼마다? 7,000이니까 7,000. 여기 A 부동산이고, 그 다음 B 부동산은 4815 나누기 똑같이 1.05인데 105 하면 되죠. 객관식이니까 점 찍을 필요가 없어. 점 필요 없어서 4815 나누기 105 이러면 되지.
근데 계산기 제가 전에 FCV 200V 같은 계산기는 요것만 바꾸면 됩니다. 요것만 이렇게 바꾸면 되고 뒤에 시간 그대로 냅두고 요것만 바꿔서 이꼴 하면 나오니까. 그럼 여기 4,500쯤 되겠네. 그 다음에 C 부동산이 3210인데 나누기 똑같이 요것만 바꾸면 되지. 3210 이꼴 눌리면 바로 3천만 원 이렇게. 그 다음 D 부동산도 마찬가지 2675 나누기 요것만 바꿔치면 그러면 바로 250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거 구해놓고 나면 이제 답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죠. 제일 큰 거 A는 7천에서 3천 빼니까 4천만 원이죠. 제일 크다. 그 다음에 B는 4,500에서 1,500 빼면 되니까 요 3천이죠. 이게 더 크네. 그 다음에 CD는 1,500에서 3천 빼면 1,500이고 1,000에서 2,000 빼면 1,500이고 같네. 같아. 그래서 4번 답 맞습니다. 자, 요 놈만 빨리 두드리면 답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구할 때 기존 우리 단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기는 7410 나누기 105 이렇게 두 개를 다 계속 두드려야 되잖아요. 그래 두드리더라도 뭐 그렇게 1분까지 갈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한 3, 40초 만에 가능하고 또 요것만 바꾸면 더 빨리 찰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바쁘시면 즉 안 풀어도 기본 점수 이상 7, 8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하신 분은 된다. 자, 8번. 부동산 투자 분석에 있어서 비용과 편익 분석 내용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거, 맞는 거. 자, 1번. 과세 대상 소득이 적자가 아니고 투자 과세 대상이라면 세전 현금으로는 세후 현금보다 적다. 자, 가유순 세세, 세전, 세후 영업소득세를 빼야 합니다. 그런데 적자가 아니고 세금 있다면 2천만 원이면 세금이 1,000만 원 빼고 1,000만 원이 세후다. 세금이 1,000만 원이라면 이렇게 되죠. 그럼 당연히 세전이 크지. 근데 없다면 같을 수도 있습니다. 세전이 세후보다 적은 경우는 없죠. 어쨌거나 틀렸습니다. 크거나 같을 수 있지. 크거나 같을 수 있다. 틀렸다. 그럼 2번 세전 현금 수지가 지분 투자액에 몫이 되며 내 거죠, 내 거. 그 다음에 순영 소득보다 항상 적은 값을 갖는다. 어느 말이 틀렸다? 항상. 언제나 늘 절대적으로 단지만 땡 틀렸습니다. 만약에 부채가 없으면 순영업소득하고 세세에서 꽃순이 세세인데 이게 빵일 수도 있고 세금이 없으면 이게 빵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다 같을 수도 있잖아요. 다 같을 수도 있지. 일반적으로 순영업소득이 크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전이 크고 이런 거지. 같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틀렸습니다. 자, 3번. 재매도액에서 매도 경비와 미상한 저당 잔금을 공제하면 세후 지분 복귀액을 구할 수 있다. 자, 요건 내가 지금 3억짜리 원룸 샀던 것을 4억에 팔았습니다. 매도 경비가 공인중개사 보수 등 3천만 원 있습니다. 3억 7천이 순매도가이다. 미상한 저당 잔금이 2억이 있습니다. 빼고 나면 1억 7천이 세금 내기 전 지분 복귀액인데 양도세가 2천만 원 있다면 빼고 1억 5천 요걸 세후 지분 복귀를 한다. 이렇게 처분할 때도 항상 자산 쪽 그다음에 빚 갚고 나면 나머지 내 거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처분할 때도. 자, 그런데 여기서 재매도 금액에서 매도 경비하고 미상한 저당 자금을 공제하면
세후 지분 복귀. 세후 지분 복귀는 양도세를 내야 되지, 양도세. 요걸로 안 됐어. 그래서 틀렸어. 양도세도 내야 세후 지분 복귀지. 양도세 안 내면 세전 지분 복귀가 됩니다. 세전 지분 복귀. (4번) 순영소득에서 영업경비를 공제하면 세전이다. 말도 아니다. 벌어가지고 빚 갚고 나머지 내 거 이래야 되죠. 빚을 갚아야지. 영업경비가 아니고 부채 서비스를 갚으면 그 다음에 세전 내 거다. 이렇게 되어 됩니다. 틀렸습니다. (5번) 영업경비에는 공실 및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감가상각비, 자본조직처럼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말이죠. 너무 길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공실 불량부채는 가유순세세 중에서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저 위에 여기 공실 불량부채 여기서 빼는 거고, 그래서 여기 있는 영업경비는 들어갈 수도 없죠. 자, 영업경비는 유세손, 선거철에 유세손, 이 성이 뭐다? 유세손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 이름이 뭐다? 성이 뭐다? 정씨죠, 정씨. 응? 출마한 사람 정씨, 유세손 왔다 갔다. 이게 영업경비인데 여기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아니지. 그 다음 부채 서비스액은 저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이 아래에 있죠, 부채 서비스. 원리금 갖고 열심히 번 돈, 약속된 원리금 갖고 나머지 내 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고 자금적 지출, 감가상각비는 현금 흐름에서는 없다. 감가상각비는 현금 흐름이 아니다. 현금 유출이 없는 비용이니까. 단 세금 계산할 때 나중에 이 아래에서 영업소득세 계산할 때 차감하기는 한다.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이게 뭐죠? 자본적 지출은 영업경비가 아니죠, 이게. 나중에 비용 될 거다. 보일러를 갈았습니다. 보일러 10년 쓰면 500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만약 보일러 갈으면 지금 영업경비 100만 원 다 넣으면 안 되죠. 그 보일러는 앞으로 10년 쓰면 1년에 10만 원씩 10만 정액법이라면 10만 원씩 감가상각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경비 들어가면 안 된다. 자, 9번 부동산 수요 곡선이 우하향,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우리 요약집 23쪽에 가면 나오고 있죠. 23쪽에. 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할 경우 단기에는 부동산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부동산 공급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은 이건 장기 활동입니까? 단기 활동입니까? 부동산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장기다? 단기다? 장기죠? 장기. 이건 장기이기 때문에 단기에는 변화가 없다. 맞습니다. 동산하고 달라가지고 만약에 동산이 라면의 수요가 많으면 즉각적으로 라면 공장 돌리면 되잖아요. 단기 공급이 증가 감소가 돼요. 그런데 부동산 수요가 증가, 공급은 장기적으로 신축 공급 증가하고 장기적으로 또 철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단기적으로 못합니다. 단기는 주어진 상태입니다. 단기는 주어진 상태. 그래서 장기이다. 단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게. 이 시장 지역에 지금 현재 택지비가 싸다고, 땅값이 싸다고 아파트가 단기에 증가합니까? 장기적으로 증가하겠지. 건축비가 저렴하다고 지금 단기적으로 건축 공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건축 기간만 해도 벌써 7년 8년 이렇게 걸려버려요. 그 다음에 2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우측으로 이동한다면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고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 수요 공급이
동시 우측으로 증가한다. 우측으로 증가한다 이 말은 둘 다 어제 만난 장소보다 오늘 우리 오른쪽 동네에서 보자. 오른쪽에서 만나자. 미팅하자. 이랬죠. 오른쪽에서 미팅하되 오른쪽으로만 가서 만날지 오른쪽으로 해서 우측에서 만날지 아래측에서 만날지 그건 모르잖아. 그죠? 우측도 오른쪽 동네고 아래도 오른쪽 동네가 많습니다. 둘 다 수요 공급이 다 증가가 만약에 수요 증가가 적고 공급 증가가 많으면 우측 아랫부분에서 우회전해서요. 우회전해서 만나야 되고 만약에 수요 증가가 엄청 많고 공급 증가가 적다면 상측에서 만나겠죠. 상측. 여기 좌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가운데 만날지 우측에서 만날지 아래측에서 만날지 이건 몰라. 다시 정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소득 탄력성이 크기가 플러스 1.5이면 정상제이다. 우리 소득 탄력성은 화살 방향.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수요량이 증가하면 이 정상제고 감소하면 열등제다 이랬죠. 그 화살표 방향으로 식별하는 거니까 정상제냐 열등제냐. 정상제는 플러스 같은 방향으로 간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쉬운데 기초일 때 이해를 다 해보다 처음 할 때. 근데 세월 지나 보니까 하는 게 워낙 많으셔가지고 단순하게 아차 하는 수가 있어요. 아차 놓치지만 않으면 된다. 자, 4번 교차 탄력성의 크기가 플러스 0.8이면 두 제한은 대체 관계에 있다. 자, XJ의 가격이 상승했을 때 YJ의 수요량이 증가하면 자, XJ가 비싸면 XJ 안 사고 다른 거 Y를 사러 가버리죠. 그럼 대체 다른 거 사러 갔으니까 플러스 대체제가 맞고 커피 세트가 고가로 비싼 바람에 커피 세트가 비싼 바람에 커피 잔이 비싼 바람에 커피 잔을 못 사기 때문에 커피 수요가 감소합니다. 적게 마십니다. 이러면 화살표가 반대니까 서로 커피 잔하고 커피하고는 부항관계죠. 부항관계. 커피를 적게 마신다 하면 이게 부한제라 부한제. (5번) 수요 증가 시 공급 가격 탈성이 비탄력적일수록 분석 가격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더 오른다 이래야지. 틀렸지. 제가 탄력적이면 Q 수량 증가가 감소가 많고 탄력적이니까 바리바리 움직이는데 가격은 반대로 했죠. 가격은 비탄력적이야 더 이래 되고 수량은 탄력적이야 더 이래 되고 가격은 탄력적이면 덜 움직이고 수량은 비탄력적이면 덜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되죠. 덜. 근데 그 문제는 덜 하고 짝꿍이고 덜 하고 짝꿍이지 덜 이렇게 나오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라고 전했습니다. 요약지 우리 23페이지 그걸 꼭 그 단어를 확인해 주시고 시험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수요 공급 동시 움직였을 때 탄력성에 따른 덜 이게 무슨 말인지 꼭 확인해 두셔야 한다. 자, 10번 부동산 경기 변동 옳지 않은 것 X 1. 회복 국면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축과 신축 건수가 점차 증가할 것이다. 당연하죠. 우리 사계절 봄, 회복, 여름 이게 뭐다? 상냥, 호황, 가을, 후퇴, 겨울,
하향시장 불황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회복 국면 봄에는 건축학 신축 건수가 증가할 것이다. 그다음 이번 주거용 부동산 경기와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경기는 일반적으로 역순환 관계다. 일반 경기가 잘 돌아가면 상공회의소 부동산도 잘 돌아간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기가 안 돌아가면 금융 제공이 빌려주면 돈 띄니까 주택담보대출 이게 많아집니다. 그러면 주택 건축이 화랑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역순환 관계다 이런 말 쓰기도 한다 그죠? 역순환.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과 바로 주거용 부동산은 역순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하향시장은 과거 사례 가격은 현재 시장에서 새로운 거래의 상한선이다. 자, 하향이 내리막이니까 바로 과거 사례는 제일 좋을 때죠. 상한선 기준가격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향시장은 부동산 전문 활동에 있어서 매도자 중시화 현상이 강조됩니다. 자, 상향, 상승기는 이때는 매수, 매도자 누가 귀한 사람이다. 상향기는 사는 사람이 많죠. 사는 사람이 많으면 파는 사람이 적다. 우리 시장판에서는 희소성 법칙에 따라서 희소하면 가치가 있습니다. 매도자가 적고 매수자는 많다. 늘렸다. 그 매수자하고 꾸이져 가서 꾸 삶아야 되지. 많은 매수자하고 바둑 두고 놀면 문 닫아야 한다. 이 큰일 난다. 자, 5번 거미집 모형의 안정조건은 여우가 안정적이다. 곰이 안정적이다. 여우야 같이 놀자 해야 되는 거죠. 여우를 찾으면 안정, 곰은 발산. 그래서 수요 곡선 기울기 절대값이 작은 경우에 나타나게 된다. 참 좋게. 공급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E 주어가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보다 커야 되지. 그러니까 수요가 절대값이 적고 누워있고 공급이 서 있는 이런 형태여야 되죠. 그래야 이게 여우인데 여우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곰이니까 발산이다 이래 된다. 틀렸습니다. 여우여야 상대적으로 둘이 궁합, 상대적으로 공급 곡선에 비하여 여우가 되어야 안정 수렴한다. 틀렸죠. 27페이지 잘 확인하십시오. 요약집 꼭 우리 27페이지에 안정 수렴은 여우가 되려면 기울기 절대값은 조금 밑변분의 높이 적지 적어야 탄력적으로 여우가 됩니다. 그래야 안정 수렴이 되는 거죠. 섣버리면 이 기울기 밑변분의 높이가 절대값이 크잖아요. 이게 훨씬 크죠. 가파르면 발산이다. 이렇게 발산. 그 다음 11번 부동산 마케팅 종류에 관한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자 1번 부동산 마케팅 전략, 시장 점유 마케팅,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으로 나눌 수 있다. 자 우리 마케팅에 하여튼 수요 공급이니까 역사적 흐름을 볼 때는 공급 중시 경제 이게 먼저 나왔고 그 다음 대량 생산 1차, 2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대량 생산되면서 손님이 왕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때 마케팅이 중시됐죠. 그리고 요즘은 손님은 왕이냐 나도 왕이다. 그래서 관계 마케팅 수요 공급 그죠? 서로 너도 왕 나도 왕이다. 관계 마케팅 장기적 지속적 단골 손님. 이번에 STP 전략. 자, 이 중에서 공급 중시 경제학에서 여기서 STP가 있고 4P 믹스가 있다 이랬습니다.
세그멘테이션, 시장 세분화, 세분시장, 타겟, 표적시장, 그 다음 포지션, 제품 차별 공급 포지션. 맞네. 그러면 사피믹스는 제품, 프로덕트, 영어로 해야 되는데죠.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유통, 플레이스, 홍보, 판촉, 프로모션. 맞다. 그 다음 4번 부수 마케팅의 거시 환경이 경쟁업자, 공중, 정부다. 요건 개별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미시입니다. 미시. 경쟁업자, 내 중개 사무실 옆에 몇 사람 집이 있다. 경쟁업자 민감하게 실무상은 반응하겠죠. 저쪽 집에 누구 들려고 같이 한다. 뭐 이렇게 물건 인정합니다. 서로 공동중개도 많이 할 테고 아주 민감할 겁니다. 하나하나니까 경쟁업자는 미시고 공중, 대중 미시고 그 다음에 정부, 정책 많이 탑니다. 그래서 정부 주체니까 미시지 미시. 거시는 전부 다이죠. 전부 다 환경. 우리 85페이지. 자, 요약집 85페이지 가면 거시 환경, 미시 환경 이렇게. 자, 시장판을 볼 때, 시장 분석할 때 거시부터 먼저 봐야 됩니까? 미시부터 먼저 봐야 됩니까? 거시. 전체 숲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미시. 그 나무 산에 있는지 산중에 있는지 산하에 있는지 한 그루 한 그루 검토. 이렇게 하는 거죠. 시장 조사할 때도 선 볼 때도 그렇고 항상 이렇습니다. 거시 다음 미시. 미시가 이제 개별 주체가 선 볼 때도 신우이가 있는지 없는지 신우이가 특성이 어떤지 하나하나 다 보잖아요. 선 볼 때도. 그 다음 5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고객 점유는 아이다스 올리다 이랬다. 아이다스. attention, interest, desire, 그 다음에 action, satisfaction. 모델 하우스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선분양 때 모델 하우스. 주목률, attention 여기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interest, 흥미 가능합니다만. 그 다음에 desire, 욕망. 사겠다 하는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심리적 접점이 사겠다. 이때 셀링 포인트다 이랬죠. 판매점이고 법경기 복각 개념의 이때의 중요한 바로 복각 개념 마케팅 선수가 여기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 액션 계약 사인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인덱스 고객 만족도 지수 CSI 이렇게 반복 구매. 홈쇼핑에 음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제가 지난주 한번 샀다가 또 갖다 버렸어요. 재구매가 잘 쉽지 않더라고. 재구매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약간 재구매할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줘야 관계 마케팅이 이제 돼가지. 자, 스타일이 뭐 안 읽고도 밑에 바로 가도 되는데 A, B, C 점포. 자, A 점포 크기는 얼마? 1600이고 근데 저 위에 가로수에 보면 거리 마찰 개수가 알파다 이렇게 돼. 마찰 개수가 알파래. 그러면 거리가 2km니까 마찰 개수가 2죠. 2. 알파가 2. 그래서 2성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B는 1800인데 거리는 3km이고 마찰 개수가 알파가 2. 똑같네. 그 다음에 C 점포 크기는 2400이고 거리는 6km이지만 거리 마찰 개수가 1이라 있죠. 1성. 자, 이걸로 변형해서 출제한 적은 없지만 할 수는 있어요. 응? 거리 마찰 개수 1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 이래놓고 나면 자 답이 나왔다 생각해야 되는데 답이 나왔다. 답이 나왔다. 2는 4. 4, 4, 16. 이 4죠. 그 다음에 3, 3은 9. 2네. 2, 9, 18. 6이면 4, 6, 24. 4네.
4대 2대 4. 4대 2대 4니까 지금 어느 점포를 물었습니까? 바로 이 매장 면적 요거네. 2,400짜리. 그러면 40%죠. 40%, 20%, 40% 아닙니까? 100%니까 다 합치면 무조건 100% 돼야 됩니다. 그리고 40%다. 그래서 바로 2번 답. (13번) 다음 같은 개발 정보 현재 가치 얼마냐? 자, 1년 후에 지금 현재 1년 후 만약에 핵심 도시가 들어오면 내 땅값이 6,600만 원짜리가 되고 핵심 도시가 안 들어오면 4,400만 원짜리가 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이 숫자가 딱 보면 우리 이 숫자가 이렇게 실제 출도 많이 했는데요. 저 할인율이 이자율이 10%죠. 마지막에 요구수익률이 10%다. 그러면 이런 숫자가 딱딱 떨어지면 이 벌써 현재 가치가 6,000, 현재 가치가 4,000 이렇게 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혹시? 그제? 이 나누기 1.1 나누기 1.1 해보면 6,000, 4,000 아닙니까? 그렇게 구해놓고 구하는 게 빨라요. 눈에 보이는 숫자는. 이 눈에 보여야 되는데, 이 숫자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요거 현가를 해보면 6,000이고 요거 현가를 해보면 4,000인데 그럼 6,000 곱하기 신도시가 들어올 가능성이 몇 프로? 40% 했죠. 0.4이고 그 다음에 안 들어오면 4,000원짜리, 4천만 원짜리 요게 0.6이다. 이렇게 해서 구해보는 게 빠르죠. 계산기 필요 없이. 실제 이렇게 출제도 여러 번 했으니까 4, 6, 24, 4, 6, 24, 24, 24 두 개 합치면 얼마다? 48이죠. 4,800만 원이지. 계산기 없이 구하는 게 빠르다. 그래서 이제 들어올 가능성, 안 들어올 가능성, 확률 분포로 주어졌을 때 중강성일 때는 4,800만 원짜리 가치입니다. 내 땅 이게 4,800만 원의 가치인데 중강성일 때 미래가 확률 분포로 주어졌을 때 근데 들어온다 하는 거 100% 강성일 때는 그러면 들어오면 6,600만 원짜리가 확실합니다. 이거 되면 이거 현가 할인하면 6천만 원 돼버려요. 6천만 원. 6천만 원 돼버리죠. 여기 강성이라 강성. 들어온다는 걸 확실히 알면 확실히 6천만 원짜리가 됩니다. 현재. 할인율은 10%니까 어차피 할인해야 되고 그럼 이 두 개 차이가 1,200이죠. 요거는 이제 확실성 하에 의사결정. 요 4,800원 불확실성 하에 의사결정. 그래서 이 정보를 알면 1,200만 원만큼 더 벌게 되겠죠. 중강성 만명 자기들끼리는 4,800만 원 줄 알고 지금 사고 팔고 있다고요. 나는 미래 정보를 아는 내부자입니다. 내부자가 되면 6천만 원짜리가 확실하잖아요. 그럼 이 땅은 삽벌이 됩니까? 팔아버리 됩니까? 중강성한테 가서 삽벌해야 1,200 남지. 그 정보 가치가 1,200이다. 부동산은 정보 싸움이다 할 정도로 크죠. 그래서 그 정보 가치가 1,200만짜리 됩니다. 이런 뜻이. 이것도 우리 계산형으로 종종 시험 잘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내부자냐 외부자냐 큽니다. 가치가 엄청 커요. 현실적으로. 자, 14번. 다음은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임대료 규제 상한제는 반시장이죠. 반시장. 시장판을 깨는 거죠. 싸면 초과 수요다. 맞네. 그 다음 2번 임대료 보조. 시장에 보조금을 주면 시장이 좋아하죠. 돈 주면 좋아하지. 그 저소득층 효용이 증대시키고 장기적으로 저가 임대주택 양은 감소가 아니고 다 좋지. 임차인이 좋으면 수요자가 좋으면 공급자도 좋다 안 좋다? 시장에 가면 수요 공급자가 파트너인데 파트너가 좋으면 자기도 좋다 안 좋다? 좋아지는 거지. 수요자가 좋으면 공급자도 좋지. 그 친시장 정책인데
증가해야 됩니다. 감소, 틀렸다. 그 다음에 3번, 임대료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의 주택 소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이다. 맞습니다. 임대로 기본적으로 우리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 소득과 둘로 구성되죠. 우리 경제론에서 봤습니다. 가격이 싸지면 당연히 다른 거 사던 사람도 이거 사러 옵니다. 다른 거 대신 이거 사러 오죠.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고 또 가격이 싸지면 실제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더 사게 되죠. 그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랬지. 가격 변동으로 나타나는 효과는 둘로 나눠지는데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둘이다. 대체 효과만 가지고도 시험 잘 나오기도 합니다. 자, 요걸 우리 경제론에서 이미 한 것 확인해 두시고. (4번) 정부 규제가 임대료 상한이 시장균형 임대료보다 높다면 의미 없다. 그죠?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임대료 규제는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케이. 맞다. 그 다음 5번. 공공주택의 공급은 공공주택으로 이주해오는 사람이나 사적시장에서 머무는 사람에게 단기적으로 모두 혜택. 단기는 사적시장은 월세가 30만 원인데 공적시장은 장기든 단기든 20만 원의 임대차 한대요. 단기에는 공적시장이 생겨버리면 사적시장에서 너도 나도 빠져나가서 공적시장으로 이사를 가버리니까 사적시장도 20만 원 됩니다. 그 사적이나 공적이나 다 혜택이 있지만 20만. 장기적으로 사적시장에 더 손해볼 수 없으니까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 상승 30만 원 다시 떠버리면 장기는 사적시장은 혜택이 없고 공적시장만 20만 원, 10만 원 혜택이 있다. 이렇게 해야지. 단기 모든 혜택 맞습니다. 자, 15번. 어마무시하네.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X. 자, 1번. 이 제도는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데 이것과 비슷한 우리 용적률 이전 매각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부에서. 용적률 이전 매각하는 게 있다 없다? 용적률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신매전에 주거용일 때 내가 이 용적률이 100%이고 저기도 용적률이 원래 100%인데 요 내가 80% 이용하고 20%는 절로 팔아먹을 수 있잖아. 용적률 양도제 이전책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하고는 다르지만 이거 하나의 예로서 비스무리한 거 하나 쓰고 있다 하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제도는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해서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 손실, 시장기구를 통해서 다른 곳 개발권과 결부된 우발 이익으로 보상함으로써 사회적 효율이 있을까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장점이 있을까요? 형평성이지. 공법이잖아, 공법. 공법이니까 미국에서도 미국 공법입니다. 미국 사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형평성입니다. 머리냐 가슴이냐. 이거는 공법 문제니까 가슴 문제겠죠. 가슴. 형평성이라 해야 되지. 이거 우리 이 보존지역, 개발지역 형평성 추구하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전에 T잘 공부할 때. 그거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11페이지, 그 11페이지 요약집에 가면 형평성 추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효율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다. 그 다음에 2번 개발권 양도제는 많이 공급된 개발권이 주위에 건물이 이양됨에 따라서 건물이 고층화되어서 결국 사적 경관, 채광 등의 측면에 보존에
의미를 악화 우려도 있습니다. 개발 지역에 TDR을 많이 사가 과대 개발하면 일행성이 단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야.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보전 지역에서는 토지용 규제가 극심하고 개발 지역에서는 토지용 밀도 내지는 용적률에 대한 규제가 심할수록 양도 가능성, 개발권에 대한 수요도 많아집니다. 맞겠죠? 용적률 규제가 강화되면 사야 되지. 용적률 높이기 위해서 사야 되죠. 그 말이지. 맞습니다. 이는 수요처를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수요처. 그 다음에 4번. 미국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사용 수익 처분권뿐만 아니라 개발권도 포함한 권리의 집합체로 보며 개발권을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개발권을 현재 토지 이용권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미래 토지 이용에 대한 변경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와가지고 더 추가 개발하니까 용적률이 더 커져버리지.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사용 수익 처분 권리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 미국에서는 요 개발권이라고 하는 독특한 따로 이렇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치? TDR. 5번. 개발권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발 지역에 있는 토지를 보다 집약적으로 이용하려는 강한 경제적 동기가 팽배할수록 더 거래가 잘 됩니다. 맞겠지 이게? 보전지역하고 개발지역이 있는데 개발지역에 3층까지 기존 용적률 규제 이렇게 제한해놨는데요. 보전지역에서 사와가지고 추가 건축하려면 사와가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개발지역에 층수를 3층보다는 6층 하는 게 좋다라고 시장지역이 좋다는 개발 유인책이 강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수요가 제대로 있어야 한다 이 말이겠지. 수요. TDR 좀 문제가 상당히 어렵네요. 자, 16번 하나 하고 시도를 합시다. 자, 16번. 다음 부동산 조세에 따른 조세 기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XX. 1. 공급자에 대한 조세 부과는 공급 감소를 가져와서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 수요 공급량을 감소하게 만든다. 거래량을 감소하게 만든다. 맞는 말이죠. 자, 공급자에게 세금을 때려버리면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공급 감소하면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는 거지. 그래서 시장에 악화시킵니다. 시장을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급 중과시 하는 거는 시장을 아주 악화시키잖아요. 비싸게 만들어 보고 거래량도 줄여보니까 이거 안 좋지. 자, 2번. 조세 기착 문제는 수요 공급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곰이 많이 터진다. 여우가 많이 터진다. 곰이 많이 터진다. 늑대가 많이 터진다. 곰이. 그래서 곰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곰인지. 정부에서 때리고 시장에서 터지고 뻗지. 자, 3번.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완탄. 재산세 상승분은 전부 임차인에게 기착된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 전부 다 100% 공급자에게 과세하는 거죠. 임대인 과세. 이렇게 됩니다. 시장에 이런 경우는 드무지만 거의 없지만 말로는 그렇지. 그래서 임대인에게 기착한다. 여기 틀렸죠. 여기 정답. 4번. 일반적으로 신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조세 부과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공급자 부담이 크다. 맞죠? 공급자가 비탄력적이면 부담이 크다. 그 다음 5번. 주택 가격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과세한다면 재산세는 역진세 효과다. 맞지? 역진세 상대 개념이 뭡니까? 그렇죠. 요 누진세. 두 개 상당히 비교를 잘해야 합니다. 역진세 효과, 누진세 효과로 가야 되는데
서로 상대 개념. 누진세 제도로 가야 빈부격차가 완화되고 역진세로 가면 빈부격차가 더 커져 버립니다. 악화되는 거죠. 자, 여기도 우리 매년 한 문제 나옵니다만 그 요약집은 48페이지 있습니다. 그죠? 48페이지 정리를 하시고 자, 한번 쉬고 예.